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급 9,160원을 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5.05%, 인상액은 44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근무 기준 191만 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변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된 사업장에서 고령자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 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특히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2020년부터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이 시작되는 등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마련되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 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 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이를 배울 기회를 확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정망으로서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점검,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으로 취업 취약계층, 특히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의 필요가 생겼고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 가구 중위 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과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일경험을 쌓아 구직 의욕과 직무 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해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외에도 다양한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약 2,800여 개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다양한 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참여 기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실업은 공포 그 자체이지만 실업급여는 그나마 생계 걱정을 조금 덜어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의 실업급여 논란이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회사만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회사의 이직확인서 권한 악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를 그만둘 때 쓰는 서류로 실업급여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며 노동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작성은 회사 마음이며 직장 내 괴롭힘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괴롭힘을 증명하는 것은 노동자 몫입니다. 실제 최근 5년간 거짓 작성 등을 이유로 이직확인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복지공단 확인 청구 건수는 연평균 2만 6천여 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거짓 작성이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5%인 1,355건에 불과하고 괴롭힘 등으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비율은 3%에 그칩니다.
전문가들은 이직 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에 균등하게 분배하고 노동자의 괴롭힘 입증 책임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계속 일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 공문을 최근 전체 지방관서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8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1주 이상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운용해왔습니다. 1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입니다. 계속 근로 여부를 주휴수당 지급 기준으로 삼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노동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기간 소정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게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근로기준법 취지와 부합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노사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노동계는 가석방 결정을 규탄하면서 취업 제한마저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으며 경영계는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결정이라면서 취업 제한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8월 13일 가석방됩니다. 노동계는 입장문을 내고 법 위에 삼성 등의 표현을 언급하면서 가석방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 회장의 취업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면서 이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에 대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멈추기로 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이 부회장 가석방을 환영하면서 취업 제한 해제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가석방은 취업 제한, 해외 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게임업체 크래프톤에서 최근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창업자인 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장 의장은 최근 김창완 대표로부터 얼마 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회사 내부 처리 과정의 조사, 확인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으로 장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에 대응하는 회사의 예방 및 사후 조치 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관련 사규를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크래프톤 직원 일부가 상급자로부터 야근 강요와 폭언 등을 지속해서 당했다며 회사 인사팀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으로 한 직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 평짜리 전화부스로 출근해 그곳에서 업무와 식사를 모두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회사 측은 외부 노무법인을 통해 조사했으나 해당 법인이 과거 사측에 노무 자문을 해왔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있는 등 사후 처리 과정도 원만하지 않아 장 의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회사 창업자이자 개인 최대 주주인 이사회 의장이 회사 내부 인사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는 크래프톤의 최대 현안인 증시 상장을 앞두고 안팎의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일진전기가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를 해고한 데 대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매출액 중 통신사업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원 배치 대상자 선정 기준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준하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진전기통신사업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적자 104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4년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하고 소속 근로자 56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3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일부는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되었으며 희망퇴직 추가 접수에도 응하지 않던 나머지 6명은 결국 해고됐습니다. 대법원은 통신사업부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일진전기 재무제표가 하나의 법인을 기준으로 단일하게 작성되고 공시된 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작성이 통신사업부를 관할하는 전선사업본부장 전결로 처리된 점,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다른 사업부로 전환 배치됐던 점을 근거로 들어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정 물적 조직과 실제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가 가능하고 이는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2014년 직원들의 기본급을 9.5% 인상했던 사실을 근거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가 아닌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추가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휴게 시간에 근무한 것만큼에 해당하는 보수입니다. 대법원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0명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총 7억 5,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인당 1,000만 원에서 3,600만 원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이들은 2017년 하루 6시간으로 정해진 휴게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그 사이 아파트 측에서는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 고용해서 간접 고용으로 전환해 이들은 해고됐습니다. 경비원들은 휴게 시간을 포함해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면서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업무 등의 근무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경비원은 격일로 1일 18시간 근무를 했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으며 매월 2시간씩 이수한 법정교육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비일지 등에 따르면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에 구분 없이 근무 내역이 기록돼 있고 통상적인 식사시간에도 계단, 복도, 옥상 순찰, 정화조 청소, 단지 내 취약지역 보도 순찰 등의 업무 기록이 다수 발견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